예전에 일본 아이돌 측에서도 자기네들이 영상을 보내주면서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회사 대표님이 뻥을 찌셨거든요. 응? 진짜 뭐야? 우와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거였냐면은 좀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거 없었나요? 중국에서 일하실 때? 아, 많이 힘드셨겠지만.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네. 왜냐면은 제가 갑자기 가게 된 거라서 제가 네. 중국어를 막 따로 배우고 공부하고 가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중국에 넘어갈 때는 사실 이런 퍼포먼스 디렉터의 입장보다는 아이돌 제작 트레이너, 아이돌 연습생들 데뷔시키는 네. 트레이너로 이제 넘어갔었는데 네. 굉장히 한국하고 문화가 많이 다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었어요. 같은 동양권인데도 네, 왜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애들이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는 막 장난 아니죠? 네, 막 밥도 굶어가면서 네. 막 식사 시간 절대 챙길 수가 없고 네, 일단은 진짜 아무리 자기가 힘들어도 음. 선생님이 앞에서 춤을 추고 있으면은 네. 계속 따라오려고 네. 하고 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좀 그런 게 없었어요. 열심히 안 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딱 자기가 정해진 만큼 딱 하고 연습생들은 안 그러죠? 연습생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아유, 애초에 다르네. 애초에 그냥 문화 자체가 왜냐면 실력으로 데뷔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럼 뭘로? 부모의 재력으로. 부모의 재력으로. 그러니까는 그런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는 딱 그냥 할 것만 하는구나. 네, 왜냐면 이게 진짜 웃긴 건데 뭐 연습생들 많아요. 네. 많은데 진짜 누가 봐도 여자애가 너무 예뻐. 네. 너무 예쁘고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해. 막 네. 어렸을 때 막 무용하고 몸 완전 유연하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애가 계속 데뷔를 못 하고 있어. 데뷔조에 계속 못 올라가고 있어. 알고 보니까 집에 그렇게 막 돈이 많은 애가 아니네. 아버지가 완전 집이 부자예요. 네. 만약에 집에 뭔가 돈이 많아요. 네. 막 무슨 막 공장 한 30개 돌리셔. 네. 아버지가. 네. 중국은 뭐 한 지역만 먹어도 네. 나라 하나만 하니까 네. 공장을 한 30개 돌리셔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나 딸 그냥 손을 잡고 회사로 그냥 와요. 우리 아들 아이돌 만들어주면 내 이 회사에 투자할게. 그렇게 나오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만 믿으십시오. 뭐 멤버 하나 정도야. 하나 정도야. 그래. 이렇게 하는데 모든 멤버가 그 애초에 그냥 데뷔조로 딱 정해져 있는 대부분의 연습생들은 집안에서 어느 정도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애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은 연습을 할 때 부잣집 도련님이잖아요. 네. 진짜 딱 그 도련님 감성이 있는 거야. 네. 연습하다가 힘들어요. 네. 그러면은 땅바닥에 주저앉아요. 이렇게 힘들면 그리고 나서 너무 못하겠다고 못하겠다. 하면서 이제 피곤하다를 레이라고 하거든요. 레이. 중국어로. 그래서 예. 이제 헐레이 하면은 매우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뜻인데 예. 그냥 이제 렐렐렐렐렐 이러면서 그냥 안 하고 막 뻗어버려요. 처음에 중국에 넘어갔을 때는 네. 제가 그거를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어떻게 그런데 이럴 수가 있나? 내가 화를 내야 되는 건가? 네.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일단은 내 나라가 아니고 네. 문화가 다르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생각하다가 이제 매니저를 불렀죠. 매니저를 네. 불러서 한국에서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해결을 하겠다 하고 가더라고. 그리고 나서 걔한테 가서 이제 매니저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걔가 일어나서 한 얘기가 매니저가 와가지고 얘가 네. 아까 11시부터 2시까지 수업이어서 네. 아직 점심을 못 먹었대. 배고프다 그건가? 그러니까 이제 내 수업이 이제 2시 수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을 연속으로 붙여놔서 아직 점심을 못 먹었대.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고 싶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데리고 가서 밥을 먹일게. 이러면서 그냥 수업 중에 나가는 거야. 이게 뭐야? 중국에서는 아이돌들이 어느 정도 투자를 약속하고 들어오는 애들이 많아서 회사에서 애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자를 수가 없다. 왜냐면 걔네 자르면 투자자 한 명이 나가는 거니까 네가 이해해야 된다. 이게 중국의 방식이다. 이게 중국의 방식이다. 이렇게. 할 수 없지 뭐. 응. 그렇게 해버리면은. 뿅. 한국의 여러 가지 이제 아이돌 그룹들의 무대를 볼 거 아니에요. 네네. 새로 나온 신인이든 조금 됐든 간에 이 친구들은 진짜 잘한다. 이 친구는 뭐 무대도 잘하고 디렉팅도 누구한지도 되게 잘한 것 같고 안무도 잘 받은 것 같고 우와 좋다. 그런 게 있을까요? 진짜 다 괜찮은데 저는 아직까지 지금 네. 활동하고 있는 걸그룹들 중에서 제일 케이팝스럽게 잘 디렉팅 잘 되어 있는 그룹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있지가 제일 있지.
있지가 제일 어떤 댄서 출신 분들이나 아이돌 업계에서 댄스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 물어봐도 정말 있지는 안 좋은 소리가 절대 안 나올 거예요. 있지가 또 그렇구나. 또 무대가 멋있다는 거죠. 그죠. 이제 무대를 잘 잘 만든다라고 만들어요. 해야겠죠. 뭐 인기나 아니면은 인지도나 이런 것들은 다른 팀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냥 K-팝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무대가 잘 꾸려져 있다? 피지컬이 네. 너무 좋고 네. 사실 피지컬은 타고나는 네, 거잖아요. 타고나는 거니까. 네, 그 춤적으로 네. 이제 K-팝은 확실히 군무인데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있지는 한 명 한 명 직캠 보는 맛도 있고 네. 멀리서 보면은 완전히 군무가 맞고 어. 이런 것부터 해서 네. 이제는 또 어느 정도 베테랑의 위치까지 네. 왔죠. 3세대랑 4세대 걸그룹의 딱 사이에 있는 상황인데 네. 무대 퍼포먼스도 되고 네. 카메라 퍼포먼스도 돼요. 아, 카메라 퍼포먼스도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구분이 조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4세대 걸그룹은 완전히 카메라 퍼포먼스에 맞춰져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약간 에스파, 네. 아이브 네. 뭐 이런 친구들은 보면은 안무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무대 안무가 아니라 카메라에 어떻게 잡히는가를 생각하고 만들어진 안무들이죠. 혹시 그게 코로나의 영향도 좀 있었을까요? 그죠. 아, 그랬구나. 애초에 무대를 못하는 시기에 나와버리니까 네.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그 카메라 퍼포먼스로 이제 무대 퍼포먼스에서 좀 천천히 오고 있었는데 확 진행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에스파가 대박을 터트리면서 네. 아 카메라 퍼포먼스 확실히 괜찮다라는 네. 평이 나오면서 그 뒤로는 4세대는 거의 카메라 퍼포먼스 위주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그 아이돌들 춤출 때 얼굴 표정도 관리 잘해야 되겠네요. 이제 진짜 카메라가 그렇게 하니까는. 안무 자체가 이제는 카메라에 어떻게 찍히냐가 목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3세대 걸그룹들이나 보이그룹들을 보면은 무대 퍼포먼스를 하게 되거든요. 네. 무대 위에서 춤추고 앞에서 보는 관객들을 위한 댄스 안무들이 맞춰져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으르렁이나 네. 방탄소년단의 안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카메라에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히 그냥 멀리서 봤을 때 누가 봐도 군무고 멋있다. 네. 이런 느낌으로 현장성 있는 춤들이 보통 나왔는데 요즘은 넥스트 레벨 같은 것들 멀리서 보면은 사실 뭐 그냥 되게 막 동작이 작아요. 네. 조그만하고 세밀해요. 요즘 네. 아이돌들의 네. 안무들은. 그러면은 이게 뭐 넥스트 레벨에도 이렇게 가면은 사실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이게 아니고. 아무 느낌도 안 나거든요. 그런데 카메라가 줌인을 해줬을 때 딱 멋있게 나오는. 그리고 이번에 걸스 같은 것들도 네. 줌인을 해줬을 때 안무가 멋있어지는. 아이브 같은 경우도 네. 보면은 이제 뭔가 럽 다이브 같은 네. 거 안무가 이렇게 막 어렵게 안 나와 있거든요. 네. 옛날 11 같은 것들도 처음에 네. 뭐 따분한 너 이런 춤들이 멀리서 보면 뭔지 잘 몰라요. 네. 근데 카메라가 줌인을 해주고 이렇게 네. 했을 때 이렇게 몸이 네. 다운이랑 같이 이렇게 툭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그러면은 떨어지는구나. 카메라가 같이 그 타이밍에 맞춰서 탕 카메라 감독들이 같이 쳐줘요. 그 카메라 감독이 또 되게 잘 알아야 되겠다. 노래도 많이 듣고 미리 잘 보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리허설이라는 게 있는 거고. 와 근데 리허설을 한다고 그게 되나? 대단하시네 진짜. 카메라 감독님들도 옛날보다 조금 더 카메라를 자극적으로 움직이긴 하세요. 전문성이 딱 있어야 되겠다. 카메라 감독님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상호 합의가 잘 일어나서 댄서들도 안무를 생각할 때 옛날에는 그냥 안무를 만들어서 줬다면은 요즘은 카메라로 다 찍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네. 댄스 팀마다. 네. 그분들도 이제 이렇게 잡으면서 카메라 감독님 이렇게 잡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안무를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무대 퍼포먼스와 카메라 퍼포먼스의 차이인데 네. 있지는 카메라 퍼포먼스도 할 수 있고 무대 있고? 퍼포먼스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저는 그 어떻게 보면은 격변기에 딱 나온 그룹이라 네, 다 할 수 있는 게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 전혀 저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TV 보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얼굴이 좀 크게 잡히는 거. 지금 기억을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다 그런 게 있구나. 지금 현재 나오는 아이돌들을 아마 계속 이렇게 좀 요걸 한동안은 가겠네요. 그러면 그죠. 안무하시는 분도 만드시는 분도 요거에 또 맞춰서 해야 되고 그죠. 이제 디렉팅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지. 이거 만약에 회사에서 디렉팅 잘 모르시는 분 썼다가 완전 도태될 수 있겠다. 일본 아이돌이라던가 네. 이런 경우에 보면은 K-팝을 요즘 정말 많이 네. 이제
차용하잖아요. 차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만든 아이돌들 보면은 그 카메라 퍼포먼스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아직 개념이 없구나. 네, 얘네들은 아날로그의 나라잖아요. 네네네. 카메라 퍼포먼스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 안 잡혀 있어서 네. 일본에서 나온 아이돌들 같은 경우는 보면은 조금 그런 게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죠. 예전에 일본 아이돌 측에서도 자기네들이 영상을 보내주면서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그 회사 대표님이 뻥을 찌셨거든요. 진짜 우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떤 거였냐면은 지금 애들이 춤추고 있는데 네. 카메라가 도망가잖아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춤 안무만 애들이 익혀 있는 상태고 이 무대 위에서 카메라 방송에 어떻게 나오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냥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안무를 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 감독님이 이때 어떻게 줌인을 해야 되고 줌아웃을 해야 되고 이게 포인트고 이거 자체를 앞에서 찍으면서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아이돌이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네. 카메라 감독한테 알아서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그건 사실 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한국 걸그룹이나 한국 보이그룹들 안무에는 얼박샷을 생각하고 만든 안무들이 다 있어요. 그 안무 하시는 분들이 얼박샷을 딱 놓고 하시는구나. 맞아요. 얼박샷을 생각하고 이 동작은 무조건 카메라 감독님들이 네. 얼굴을 줌인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동작들이 있어요. 그게 카메라 감독님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그런 안무를 만들어 놓으면 카메라 감독님이 요거 얼박샷 하고 이제 잘하시는 분들 안다는 거죠. 맞아요. 탁하면 탁처럼.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에스파로 치면은 네. 아까 그 두 개도 있지만 블랙맘바에서 네. 갑자기 훅 내려가서 네네, 이렇게 있었어요. 네. 쭉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에 네. 보면은 매번 그 동작할 때마다 네. 감독님들이 멤버들 얼굴 쫙 훑고 지나가거든요. 그렇게 같이 네.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내려가서 멤버들이 땅 안 보고 있고 카메라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는 완전히 그냥 노린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일본 아이돌을 제가 이제 한번 도와주었을 때는 애들이 실력은 있어요. 실력 뭐 나름 괜찮아. 그리고 뭐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해. 그런데 이제 아예 그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카메라를 보면서 딱 하이라이트 장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애들 잘해요 하는 걸 막 보여주고 있는 거야. 제가 만약에 갑자기 로또가 당첨돼서 제가 아이돌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네. 우리 애들 잘해요, 우리 애들 노래도 잘하고요, 춤도 잘하고요. 네. 그런데 사실 아이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뇌리에 박히는 한 장면이 있어야지 그 곡이 잘 돼요. 한 4개밖에 안 네.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TT 같은 거는 사실 노래는 모르겠고 이거 기억나잖아요. 네, 이거 너무해 하나, 네. 너무해 기억나고 네. 뭐 샤샤샤 뭐 누가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했었어요. 이런 게 기억나야 되고요. 네. 이제 뭐 빌리 같은 경우는 네. 뭐 빌리는 츠키의 그 네. 표정들 이런 거 기억나잖아요.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진짜. 그 일본 분 맞죠? 네네. 그 사람은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기억에 나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런 게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애들 잘해요 하고 강한 에너지로 쭉 끌고 가버리면은 음. 카메라 감독님들은 어디서 뭘 잡아야 할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실력이 좋아도 사람들이 보기에 뭐가 뭐지? 잘하는데 뭐 뭐지? 그냥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잘 팔리는 그룹을 만드는 사람하고 네. 잘하는 그룹을 만드는 건 또 다른 거니까. 다른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좀 다르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주면서 이 부분에서 봐요. 지금 애들 지금 다 춤추고 있고 이 부분 쌉인데 네. 이 부분을 딱 확 클로즈업 해줘야 되는데 카메라가 옆 멤버 찍는다고 도망가잖아요. 이러면서 이거 봐, 이거 더 봐. 그래서 애들이 카메라에 도망 다니고 카메라맨도 애들한테 확 줌을 못 해줘. 이 무대는 사실상 사람들한테 아무런 어필도 되지 않은 무대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 주니까 이제 그 일본 회사분이 하는 말이 이거는 프로듀서인 내 실착이다. 내가 애들 잘하는 거 다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다. 그래도 그분은 딱 그래도 가오 안 살리고 딱 인정을 멋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몇몇 그룹들의 포인트 찝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깨달은 게 있는 듯이